이어서 좀 나가보도록 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러면 숙제 모르는 건 질문 다 했지? 그냥 진도만 바로 나가면 되나? 맞아? 응. 여기 명제의 역과 대우 이제 여기부터 나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제 명제에 대해서 배웠어. 그 전에 이제 P랑 Q라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 두 개의 사건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때 명제라는 걸 배웠어.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포함 관계야. P가 Q로 간다. P가 되면 Q가 된다라는 이런 명제에서는 P의 명제의 진리집합이 Q에 완전히 다 포함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 이해되지? 그러면은 건이가 저번 시간에 물어보긴 했는데 자, P가 Q에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not P나 not Q 거짓 부정을 건다고 했을 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진리집합의 관점으로 보면 P 안에 Q가 있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 바깥에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글씨가 얇니? 기본적으로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이 지금 포함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P면 Q이다를 내가 지금 깔고 간 거야. 자, 그때 P의 여집합. 자, 정확하게 not P이면 Q가 되나? not P라는 건 P의 여집합이야. P의 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들어가나? not P는 P의 바깥쪽이기 때문에 요런 데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어. Q에 안 들어가겠지. 맞지? Q의 여집합 당연히 P에 안 들어갈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어떤 P에다가 P나 Q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자, Q이면 P이다. 되겠어? Q이면 P이다. 안 되겠지. Q인데 P 바깥에 있는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 자,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서를 바꾼 게 하나가 있어. 그건 그 명제의 역이라 그래. 이 명제의 역은 얘야. 앞뒤를 바꾸자는 거야. 성립이 안 될 수 있어. 맞지? 그리고 각각의 명제에다가 not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 not P면 not Q 될까? not P이면 not Q 될까? 안 되지. not P의 요런 애들은 not Q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얘도 안 돼. 맞지? 근데 not P랑 not Q의 역가지건 요런 게 있어. P이면 Q이다 해서 각각의 부정을 걸고 순서까지 바꾸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대우라 그래. 자, 잘 생각해봐. 그럼 얘는 not Q이면 not P이다. 얘 돼, 안 돼? 이건 포함 관계가 되지. 그래서 명제가 성립할 때 반드시 성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우야. 대우라는 건 둘 다 부정을 걸고 순서를 바꾼 걸 대우라고 하는데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거야. 요거 이해되겠지? 그래서 반대로 명제가 또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명제에서 나오는 거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다른 또 참이 되는 명제를 찾는 게 이런 거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문제를 풀 건데 어떤 명제가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명제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범위가 너무 넓거나 방법을 몰라가지고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때 그 명제 대신에 대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대우는 사실 엄청 쉬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뭔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우가 되면 어떤 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부정이니까. 훨씬 난이도가 쉽지. 그런 식으로 명제로서
참임을 거짓임을 증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우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그 다음 두 번째로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 어디 보면 간단한 건데 P일 때 Q이고 Q일 때 R이다. 그 말은 진리집합 P는 Q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진리집합 Q는 R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P이면 R도 된다. 오케이? 요런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가 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역이랑 대우라는 걸 새로 배웠어요. 그 개념을 좀 구분해야 돼. 역은 부정은 붙이는 거 아니야. 순서만 바꾸는 거야. 그럼 1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어.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명제로 봤을 때 요거 이 면이니까 여기가 P 부분이고 여기가 Q 부분이야. 맞지? 그럼 이거의 역이면 Q이면 P이다로 써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X 역으로 쓰면 요렇게 쓰자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거짓인 거 알겠어요?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요렇게 된다는 건 거짓이죠. 뭐 X에 0 같은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대우는 Q랑 P의 순서를 바꾸고 둘 다 부정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부정을 하면 부등식의 부정은 부호 바꾸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등호가 빠지겠지.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다. 왜냐면 요 안에서 얘네들 이고니까 요거 그리고 이거야. 그리고의 부정이니까 또는이 되겠지. 요거 이해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 P라는 명제 자체가 이거, 이거야. 요거를 부정을 하면 부등호 방향도 바꿔야 되고 이고, 그리고도 바꿔야 돼. 그리고는 부정을 하면은 또는이 되는 거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어렵지 않겠죠? 435번 한번 해봅시다. 435번. 되면 자, 봐봐. 자, 기억부터 보면 얘 지금 역 물어보고 있어. 역, 대우 아니야? 그럼 순서는 바꾸면 돼. 부정을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 또는이 있으면 그대로 또는으로 가는 거야. 순서만 바꾼 거야, 완전히. 그럼 첫 번째, x, y가 홀수래. 그때 그러면 x 또는 y가 홀수다 얘기하는 건데 두 개 곱이 홀수려면 둘 다 홀수여야 되지? 그럼 얘는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두 번째, x 더하기 y가 짝수면 x, y는 짝수다. 두 개 더해서 짝수라고 해서 각각이 짝수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뭐 3, 1. 이렇게 안 되는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예라고 불러. 얘는 발예가 존재한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발예, 뭐 3, 1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디귿.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인수분해했을 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되겠죠? 할만하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지금 09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 이게 참이래. 근데 뭔가 이거를 지금 딱 읽었을 때 우리가 이게 참이라고 했을 때 a가 몇인지 좀 직관적으로 다가와? 혹은 y가 1보다 크다는 게 직관적으로 다가와? 안 다가온단 말이야. 그럴 때 대우를 쓰자는 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이면이니까 얘가 p고 얘가 q면 대우, 즉 not p일 때 not q가 되는 걸 우리가 써보자는 거야. 자, 그럼 요거에 not을 붙일 거야. q에 not을 붙일 거야. not 붙이는 부분 몇 개 있어? 3개 있지. 부등호 2개랑 또는까지 바꿔야 돼.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이면 얘는 하나만 붙이면 되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대. 얘는 훨씬 직관적이란 말이야. a 값이 2라는 게 딱 떨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됨? 이런 식으로 원래 명지가 직관적이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에 대우를 통해서 참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436번 해보세요. 436번. 아, 내가 틀렸구나. 8이지 8. Sorry. 8이죠? A값 8 나오죠? 자, 그 다음 필수형 10번 3단 논법. 그 3단 논법은 기본적으로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명제에서 결론이 다른 하나의 명제에선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3단 논법이 적용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대표 문제 10번을 봤을 때 두 개의 명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 그대로만 보면은 진리집합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를 진리집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대우. 그렇지. 하나의 대우를 걸면 겹치는 게 생길 거야. 요거 대우 걸면 Q이면 R이다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P이면 R이다가 생겨. 그럼 실제로 명제가 참인 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자, 얘랑 얘의 대우, 얘랑 얘의 대우, 3단 논법 쓴 얘랑 얘의 대우 이렇게 6개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됨? 다 참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될 거고요. 그러면 리을 되겠죠. 요거의 대우지. 그 다음에 니은 되죠. 기억의 대우니까 되죠. 미음 안 될 거고요. 왜냐면 우리 지금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부정 붙은 건 될 수가 없을 거야. 자, 디귿 돼요, 안 돼요? 디귿은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P이면 R이다 밖에 없어. 그러면 대우지. 근데 얘는 지금 대우의 역이니까 얘는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3개 된다. 이해되면 어렵지 않지?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요거 할 거예요.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민우 왜? 네. 이거 정신되어서 집중 안 되면? 네.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제가 우리가 참인 게 확인이 됐을 때는 이 P라는 거를 충분조건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불러요.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야. 그냥 새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명제가 참일 때 명제가 참이 되면 기호를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2개짜리로 나타내고 그때는 P 가정의 사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가정과 결론에 이름이 새로 붙는 거야. 언제일 때? 참일 때만. 참일 때만. 그럼 여기서 더 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명제가 있는데 P일 때 Q도 될 수 있고요. Q일 때 P도 될 수도 있어요. P이면 Q에다가 되고 Q이면 P에다가 되는 상황이 있는 거야. 자, 구분해야 돼. 앞에서는 어떤 명제가 되면 대우가 되는 거야. 역은 안 될 수 있어. 근데 그냥 어떤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원래 것도 되고 역도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도 되고 이거이면 이거도 되지? 그러면 얘랑 사실 완전히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됨? 그래서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냐 물어보면은 결국에 마찬가지로 집합의 포함 관계, 얘가 가정이냐 결론이냐 그거를 물어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P가 가정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거 헷갈릴 거야. 뭔가 충분과 필요로 조금 뜻을 구분하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뭐가 충분한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가정이면 충분 조건이고 결론이면 필요 조건이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충분 조건이면 포함을 해줘야 돼? 포함이 돼야 돼? 네. 포함이 돼야 되겠지? 가정이 있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면 두 개의 집합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요 내용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면 포함이 돼야 되고 필요 조건이면 포함을 해야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면 둘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38번 한번 풀어보세요. 438번. 요거 되면 이해되겠어? 같이 한번 해볼까? 자, 기억부터 봐볼게. 기억부터. 절대값 부등식 풀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 요거 오케이? 이거랑 Q는 1보다 작대. 그러면 어디가 범위가 더 넓어? Q가 범위가 더 넓지. 그럼 P가 Q에 그냥 포함되는 거야. 그럼 한쪽 화살표만 이렇게 두 가지로 퍼줄 수 있다고. 그럼 얘는 P가 Q의 충분 조건은 된다는 얘기야. 자, 니은. 절대값 X는 절대값 Y. 그럼 X가 플러스 Y거나 마이너스 Y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X제곱, Y제곱. 얘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항상 똑같다고. 왼쪽 오른쪽 똑같아. 그래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디귿.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이거 혹은 이거야. 오케이? Q는 그리고야. 전부 다 되는 거야. 그럼 어디가 범위가 더 좁아? 아니, 내가 잘못 그랬다. Q가 범위가 더 좁지? 기억이 디귿이 범위가 더 넓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필요 충분 조건만 물어봤으니까 니은 이렇게 된다. 오케이, 되겠죠? 잠깐 정리해 보시고요. 된 사람은 뒤에 440번 풀어보세요.
기억은 되지? 니은 돼? 네. 니은에서 지금 요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P가 R의 여집합에 P가 포함이 돼. 그럼 저기 거랑 속해 있는 거랑 합집합한 거야. 그럼 그냥 큰 게 나오겠지. 내가 무슨 말인지 돼? 자, 그 다음 여기 잘 봐봐. 여기 R이 있어. 그럼 반대쪽이 지금 R의 여집합이야. 근데 R의 여집합이 P에 속한대. 그럼 얘는 벤 다이어그램 느낌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될까? R의 여집합은 다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P야. 그럼 더 있는 원소는 어디에 있겠어? R. R에 있겠지. 바깥에 R의 여집합은 다 있고 R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P야. 그 다음에 R이 Q에 들어있대. R은 Q에 들어있대. 자, 그럼 이 파란 색깔 범위까지가 P고 R이 Q에 들어있으니까 Q는 R보다 살짝 큰 요게 요렇게가 Q가 되겠지. 맞지? 그 상태에서 P에서 Q를 뺀대. 그럼 겹치는 것만 다 뺀다는 거 아니야. 차집합이니까. 그럼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이겠죠. 그거 빠지는 거죠. 남은 건 바깥이죠. R의 여집합이 됩니다. Q의 여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되겐. 이거 한번 정리해봐. 헷갈리지 않아? 디귿은 조금 헷갈릴 거야. 한번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어떤 여집합을 포함한다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워. 왜냐면 여집합이 이미 거의 다 꽉 찬 느낌인데 그걸 포함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집합에 있는 원소를 더 가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와요. 부등식 문제. 이거 1번은 너무 쉽고 443번 자, 항상 부등식일 때는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것만 구분을 하면 돼. 맞지? 자, 내가 A만 할 테니까 너네가 B만 해보자.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필요 조건이니까. 그러면은 P를 내가 그려볼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포함하지 않고 요렇게랑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될 건데 얘가 지금 P야. 근데 Q가 얘네들을 다 포함해야 돼. 다 포함하는데 Q는 지금 X가 A보다 크다야. 그럼 민우 A가 어디 쪽에 있어야 되겠어? 맨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쪽에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럼 얘가 제일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2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자, 마이너스 2한테 붙어도 돼? 안 돼? 되죠? 둘 다 미포함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A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너희들이 B 해봐. B 구해서 답까지 구해봐. 됨? 자, 봐봐. 여기서 지금 R이 요렇게 생겼어. 그럼 얘도 오른쪽 쭉 다 가는 애들인데 R이 P에 포함돼야 돼. 그럼 그렇게 되려면 요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요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되려면 R이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B는 3보다 크다. 같아도 되겠지. 그래서 B는 최소값 3 나와서 값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이해되겠음? 좋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이거 다 좀 지루한 부분이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 명제 증명을 할 건데, 여기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좀 좋아하는 부분인데, 어떤 수학에 대한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의랑 정리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아는 정리 뭐가 있어요? 들어본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게 있죠. 맞죠? 정의랑 정리는 무슨 차이냐면 정의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뜻을 붙여준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삼각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뜻을 딱 전달해 주는 게 정의고, 그 뜻에서 파생돼 가지고 어떤 규칙이 있더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공식이 있더라. 어떤 규칙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정리라고 해. 근데 중학교 레벨 정도까지는 정의랑 정리가 구분되는 경우를 거의 보기가 어려워. 다 그냥 똑같아 보여. 예를 들어서 보기 1번을 보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저걸 정의라고 하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가의 크기는 같다. 저건 정리라 그래. 이등변이라는 저 말 뜻 자체가 두 개의 변이 등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원래 정의 말 뜻 자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건데, 저런 걸 탐구해 보니까 두 밑가의 크기가 항상 같다는 거야. 얘는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삼각형이다. 정의. 정리.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정리가 좀 많았지. 중학교 때 한번 해봤을 거야. 초등학교 때 했나? 자,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명제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때 명제가 참일 때 대우로 참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아까 한번 설명을 했었지. 그게 명제의 증명. 그 다음 귀류법. 귀류법이라는 게 새로 생겨. 요거가 조금 어렵다. 명제나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걸로 명제가 참인 거를 증명하는 거야. 여기 있네. 자, 이거 보면은, 자, 자연수는 무한하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는 대우를 하는 거야. 대우. 무한하지 않으면 자연수가 아니다. 맞지? 근데 얘는 뭐냐면 자연수가 무한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를 내가 부정을 걸 거야. 부정을 걷는데 부정을 걸어보니까 틀렸다는 거야. 부정이 돼서 틀렸으니까 원래 게 맞는 거다 라는 그 논지가 귀류법이에요. 자연수가 무한하다인데 명제를 부정해서 자연수가 유한하다로 할 거야. 얘는 틀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뭔가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지금 방향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면, 자, 자연수 AB에 대해서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자, 하나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저렇게 두 개만 밑줄 쳤잖아. 앞에 자연수 AB에 대하여 이거는 뭘까? 조건. 저건 조건이야. 어떤 명제의 가정 결론과는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조건을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가정이랑 결론을 하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대우를 만들든 부정을 걸든 조건은 건드는 게 아니야. 이해되겠지? 자연수 AB를 세팅을 해놓고 지금 1번은 대우를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대우는 얘도 걸고 얘도 걸고 얘도 걸어야 되겠지? A와 B가 홀수이면, 그치? 그때 A, B는 홀수이다.
맞지? 자,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래. 이런 거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두 개가 홀수일 때 두 개의 곱이 홀수 있다. 뭔가 자연스럽긴 하잖아. 당연한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식을 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혹은 어떤 배수 관계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쓰면은 A가 홀수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맞지? B도 이렇게 쓰면은 똑같이 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걸면은 어차피 A나 B는 뭐 1부터 시작해가지고 1, 3, 5, 7, 9 다 홀수란 말이야. 그럼 그때 A 곱하기 B를 실제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N2는 다를 거기 때문에 N1, N2라고 할게. 여기 N1, N2. 그러면은 얘는 2N1 곱하기 1, 2N2 더하기 1 이걸로 곱하는 거란 말이야. 4N1, N2, 2N1, 2N2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2가 붙어있으니까 무조건 짝수야. 짝수에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홀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증명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글을 작성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저걸 다 쓰라고 하진 않고 빈칸 뚫어가지고 몇 개만 좀 채우라고 해요. 무슨 말이 되지? 그래서 얘도 지금 비슷하게 했네. 오케이. 요런 것들을 조금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해볼까? 2번. 요거는 뭐 자연스럽지 증명할 것까지는 없을 거야. 맞지? 왜냐면 부등식 자체에 얘네 둘이 연립해서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귀류법. 요거는 문제를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귀류법 아까 얘기했지만 명제를 부정해가지고 얘가 틀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명제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귀류법으로 보여주려고 해. 그러면 요거의 귀류법이니까 부정을 해가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요거를 하는 거야. 맞지?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끌어가서 모순을 일으킬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하게 보이는 것들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할게요. 루트 2가 유리수임을 통해 가지고 모순을 일으킬 거야. 어떻게 된다면 그럼 유리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두 개의 정수 혹은 자연수 형태의 분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루트 2는 분수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n제곱이 2m제곱. 결국 n제곱 중에 속에 지금 2가 있는 거네. 그러면 n제곱이 2의 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을 이렇게 내가 식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자리에 2k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4k제곱은 2m제곱 됩니다. 그럼 m제곱도 2k제곱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m도 2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뭘 모순을 한 거냐면 최초의 유리수를 걸었을 때 둘이 서로 소라고 세팅을 한 상태였어. 근데 n도 2의 배수, m도 2의 배수를 찾은 거야. 모순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해보고 할게요. 자, 넘어가서 절대 부등식. 오늘 좀 진도가 빠르긴 하네. 이거 하면 끝인가? 아, 근데 이거 문제 좀 많구나. 자, 명제 단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고3 때까지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공식이랑 비슷한 거야. 우리 피타고라스 공식 항상 되는 것처럼 어떤 부등식이 항상 되는 거야. 오케이. 부등식이 항상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당연할 거예요.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 맞지? 어떤 거의 제곱은 0보다 크고 제곱의 합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이런 거 다 너무 자연스러워. 이런 거는 앞에서 우리가 실수할 때 했었기 때문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등식에서 이런 식으로 양변을 제곱할 수도 있고 양변에 루트를 씌울 수도 있다. A랑 B가 0보다 큰 것만 확보가 된다면. 오케이.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곱셈 공식 때 보통 많이들 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 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걸 했을 때 얘네 둘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적용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결국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겠죠. 오케이. 이게 되려면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등호가 성립을 하니까 그러려면 A도 0이고 B도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오케이. 이런 것들. 이거는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새롭게 느껴지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야. 평균을 구하는 방법.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A랑 B 숫자가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야. 두 개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잖아. 그런 걸 우리가 숫자적으로 평균을 나눴다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 그래.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 기하 하면은 도형이란 뜻이거든. 도형에선 평균을 어떻게 내냐. 가로가 A이고 세로가 B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 얘는 넓이가 그러면 AB 될 거 아니? 그러면은 이 넓이가 AB가 똑같이 되도록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때의 한 변의 길이가 기하 평균이야. 그럼 항상 넓이니까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지. 산술 평균이 있고 기하 평균이 있을 텐데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절대 부등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왜냐면 자, 왼쪽에 2를 넘겨요.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 4ab 되지, 그지? 얘 넘어올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2ab란 말이야. 그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묶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되는 거는 자연스럽다.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 알겠지만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대값, 최소값 엄청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맞지? 어떤 최대값, 최소값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원래는. 근데 그거 말고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새롭게 뭔가를 또 최대, 최소로 구할 수가 있어. 이 단원에서는 요것만 일단은 가져가면 돼.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띄고요. 17번. 요거 17번.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2x 더하기 3y가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물어볼 때 예전에는 우리가 2차 함수밖에 떠올리지가 못했는데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절대부등식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쓰면 되냐? 2x 더하기 3y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산술기하평균을 써볼 거야. 그럼 산술평균은 요거를 2로 나눈 것이 두 개 곱해가지고 루트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란 말이야. 그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xy의 최대값이야. xy가 여기 있지? 부등호가 요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값 구하는 식으로 형태가 될 거야. 요거 이해되면?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 식은 여기서 우리가 얘가 12인 게 나왔으니까 여기가 12인 게 들어가지고 계산을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6이 루트 6xy니까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돼서 약분해주면은 6이 xy 최대값이 6이 된다. 이거는 문제 주어진 거에 따라서 반대편 방향도 가능해.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x 더하기 y는 이 y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xy 대신에 여기 8 들어가면 여기 16, 루트 16이면 4니까 x 더하기 2y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게 될 거야. 오케이. 이 용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왜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계속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때,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평균을 쓸 수 있는 거야. 요거 말만 살짝 바꿔서 x, y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가 없어. 부등호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케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465번 한번 해봅시다. 465번. 되네? 나와? 민우 나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좋아. 자, 18번.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조금 이제 중요한데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식으로 조금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야 된다고 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맞지? 그냥 산술기하평균은 원래 곱의 최소값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 곱은 부등호 방향이 지금 요렇게 되기 때문에 곱은 원래 최대값밖에 못 구해. 자, 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개를 할 거야. 전개를 해보면 자, 요렇게 하면 AB, 요렇게 하면 4, 요렇게 하면 1, 요렇게 하면 AB분의 4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요 놈이랑 요 놈만 봤을 때 합이니까 최소값으로 갈 수 있고 산기 쓰면 생략되지, 약분되지.
거기서 산기를 쓴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나 말 무슨 말인지 돼? 두 개의 시계의 형태에서 문자의 곱이 뭔가 없어질 것 같아. 근데 그거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 산기를 써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AB 더하기 AB분의 4만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면 루트에 AB 곱하기 AB분의 4가 되니까 얘는 2가 되는데 여기 2 넘겨주면 4가 되겠지? 그럼 요거는 최소값이 4인 거야. 이건 합이 그냥 5로 정해진 거야. 그럼 전체의 최소값은 그냥 9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됨? 요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런 식으로 문자 두 개가 역수관계에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체로 곱해가지고는 안 될 거야. 산술기하 평균에서 생략이 안 되겠지. 근데 식의 변형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지. 4에 x-1로 바꿔주자는 거야. 식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빼기 4를 한 거야. 그럼 여기에 나중에 더하기 4를 보충해주면 되겠지. 그거랑 x 빼기 1분의 1을 하면 얘만 먼저 산기를 해서 가자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지? 어렵지 않겠지? 활용 문제인데 요거는 한번 그냥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68번 한번 해보세요. 그거 된 사람 밑에 것도 풀어봐.
안 되면 같이 해볼까? 봐봐. 아, 넓이의 최대값은 구했어? 100 구했어? 건이 100 구해? 자, 해보면 지금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곱의 최대값이니까 산기 쓰는 거 맞아. 가로를 A라고 두고 세로를 B라고 두면 길이가 40인 철사.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쏘리. 가로를 A 세로로 두면은 이 40은 A 2개, B가 하나, 둘, 셋, 넷, 5개 되겠네, 그지? 쏘리. 그러면은 2A 더하기 5B가 40인데 우리는 AB가 궁금한 거야. 개수는 나중에 신경 쓰고 어쨌든 산기를 쓸 수 있는 건 덧셈식을 그대로 산기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2분의 2A 더하기 5B가 루트의 2A 곱하기 5B 이래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40 들어가면 2 루트 2A 곱하기 5B. 아이고 왜 이래. 22 2A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양변 제곱해 주면 400이 10AB. 그럼 AB가 왜 이래. 42AB 이렇게 되겠지. 즉 넓이의 최대값은 40으로 나올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의 가로의 길이 A 값을 물어보고 있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이런 거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산술기하 평균 쓸 때마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 말은 이 산술기하 평균에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는 상황이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아까 이 식을 내가 유도했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 얘가 등호가 되는 거야. 그럼 는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A랑 B랑 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수는 이 두 개의 항이 같을 때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생각을 하면 산술기하 평균 쓰는 게 지금 요 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얘랑 얘가 같다는 거야. 거기에 이 식까지 쓰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A랑 5B랑 같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가로 A가 궁금하니까 5B 대신에 2A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4A는 10이 되니까 A 값은 4A가 40이 되니까 A 값은 10 해서 가로의 길이 10이다. 요거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요거 되면 요거 된 사람 밑에 것도 해보세요.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둘이 같을 때다.
지금 할까 아니면 너무 갖고 숙제 해올래? 지금 해 그냥? 원에서 반지름 나오면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피타고라스 수요 같긴 한데 이렇게 실제로 산수기하를 썼을 때 루트 안에 꺼내서 나오니까 AB만 남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다시 여기서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 쓸 거야. 그럼 식이 최초에 요렇게 나와. 여기서 산기를 쓰는 거야. 제곱으로 산기를 써도 AB 넓이 구하는 데에는 식 만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쭉 하면.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됐지? 이 정도만 써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요거는 교육과정은 아니라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진도 더 나가기 전에 문제를 몇 개 좀 풀려고 하는데 472번 한번 해보세요. 472번. 472번에 팁을 주면 뒤쪽 넘어가서 470번 문제를 푸실 건데 팁을 주면 얘는 지금 귀류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에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귀류법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채워야 돼? 홀수. 귀류법은 명제를 부정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명제 M에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M에는 홀수라고 가고 가는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홀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되는 사람은 474번. 474 되는 사람은 475번까지 해보세요.
된 사람은 476번 들어오세요. 아 이거 474번 473번 말고 76번 쓰나요? 76번 A, B 제곱이 뭐야? 이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산술기가 쓰는 거야. 오케이. 지금 얘는 산술기가 쓸 필요가 없어. 그렇지. 양변에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된 사람은 479번 해보세요. 479 되면 481도 해보세요. 그럼 걔는 참을 얘기하는 거야, 거짓을 얘기하는 거야? 거짓이. 참을 얘기하는 거야. 대우. 아니. 봐봐. 잘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안 돼야 돼. 그러면 안 되면 이 명제가 참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등식이 성립을 하지 않는 거랑 참과 거짓은 다른 거야. 되겠지? 뒤쪽에 479번 해봐. 풀이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거 보면서 해도 돼요. 앞에 책 넘겨봐서 보면서 해도 돼.
앞에 한번 봐봐봐. 앞에 한번 봐봐봐. 아까 그냥 얼핏 하고 넘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거를 하자 그랬는데 소거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춰주자 그랬어요. 그만큼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겠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니까 식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2를 넘기는 건 사실 이 공식에서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형식에서 얘랑 얘랑 상기할 때 여기 뒤에 1이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게 어려운 경우는 그냥 얘만 이렇게 바로 써버려도 좋다 이거야. 그리고 플러스 1은 여기 그냥 앞에 써주고 오케이? 그러면 문제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변 얘네 둘만 산기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얘네 둘 약분되면서 여기 2로 나오겠지? 2는 4, 내가 답이 틀렸구나. 이게 5로 나오겠네. 여기 5로 나올 거예요. 오케이, 되면?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때의 A 값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의 어떤 하나의 항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산기를 쓰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또 써야 돼. 그럼 여기서 식이 전기가 될 건데 앞에서 허근이었다고 했으니까 이 범위가 하나 주어질 거야. 그럼 A 값 둘 중에 하나가 아마 날라갈 거예요. 되겠죠? 부등호 옆에 이름 왜 있는 거예요? 부등호 옆에 1? 이거? 아니요. 이거? 네.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 상기 쓰면은 이건데 우리는 실제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은 그대로 여기도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겠죠. 나 무슨 말인지 됨?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산기 써야 돼서 조금 상수를 컨트롤 해준 것 뿐이야. 그럼 요거 해서 요거 하고 나머지 상수도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 민호 안 되는 거 있어? M이랑 M 다음엔 틀려. 내가 바꿔야 돼. 8이지? 8 나오죠? 되면은 81번 풀어보세요. 완전 제곱. 답은 8 나올 거야.
점 P를 지나고 수직인 겁니다. 점 P를 지나고 수직이에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나올 거예요. 아 진짜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어떡할 거니. 자 보면 그냥 그림만 그릴게. 두 양수 a, b에서 접합평면 pa, b를 찍는데 그럼 왜 1사분면에 pa, b 찍겠지. 직선 OP에 그러면 원점 5에서 OP의 수직인데 점 P를 지나면서 이거의 수직인 거야. 그럼 점 P 지나면서 요거의 수직이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 그거의 Y축과 만나는 Y절편 여기를 Q라고 한대. A가 양수라고 했는데 R-A분의 1,0이니까 R은 여기 있을 거야. OQR이야. P는 필요 없어. 1.5 QR이다. 그럼 요 넓이야. 오케이. 잘 해봐 지금 빨리 식 잘 만들어서 해봐.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야. 기울기 수직. OP 기울기 나오지. 그거의 수직. 오케이. 마이너스 쓴 거야? 그냥 넓이 구하면 돼. 그냥 문자 그대로 끌고 가서 넓이 구하면 돼.
then 1 나오면 되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낼게요 오늘.